고현준의 뉴스 브리핑. Why so seriou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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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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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Why me. so serious? 네, 오늘 이 아침도 곤유부의 첫 시간은 뉴스 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김유경님, 강소영님 보러 안 돼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보이는 라디오 저희가 켜는 걸 약간 늦게 켰군요. 지금은 보이는 라디오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릴라와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네. 우리 0599님의 문자는 우리 전민기 팀장이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경북 영양입니다. 이 시간 라디오 방송이 친구가 돼주네요. 지금 이 시간 수박하우스에 있는데 낮엔 50도 가까이 올라가니 해 뜨기 전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두 파이팅 하세요 하셨는데. 그렇죠. 하우스 안은 엄청날 겁니다. 와, 그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그렇습니다. 체력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수박. 이제 수박이 땡기는 계절이 오는군요. 전 때마침 어제 먹었어요. 그래요? 굉장히 달더라고요. 예. 저는 사실은 과일 많이 먹고 비타민 섭취하고 그래야 된다는데 과일은 과일 안주로밖에 잘 안 먹어서 아무튼 올해는 네. 수박 많이 먹어야 되겠네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1418 끝번호 쓰시는 분이 고등학교 기숙사 사감입니다. 오늘 체육대회인데 우리 학생들 더위에 아무 탈 없이 신나는 야외 활동 즐겼으면 좋겠네요. 벌써 무더위라니. 체육대회. 그 요즘에 근데 보니까 저희 집 앞에도 고등학교 있는데 체육대회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운동장이 작은 학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참 우리 아이들 운동도 좀 하면서 공부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했습니다. 흔히 예. 전인 교육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학업도 학업입니다만 건강한 그 육체가 예.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좀 그런 건 걱정이 돼요. 예. 오늘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 무더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체육대회 하시는 그 분들도 건강 관리하면서 그렇게 즐겼으면 좋겠군요. 네. 자, 신문들 살펴보기 전에 이것도 해줘야 되겠다. 네. 그죠? 0672님 우리 전민기 팀장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큰아이 소풍이라 1시간 먼저 일어나 김밥 싸고 있어요. 피곤해요. 요즘 체육대회 소풍 이런 또 시즌이군요. 계절입니다. 그래도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자, 오늘 신문 만나보죠.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버스 파업 관련 헤드라인. 네, 며칠째 계속 첫 번째 소식으로 다뤄지고 있고요. 거기에 4월 청년 실업률 소식 그리고 최근 이슈들 전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버스 대란까지는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가 사실은 급하게 내놓은 이 대책들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네, 헤드라인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일보는요. 하루 새 뚝딱 버스 대책 내년 2차 대란 무방비라고 제목 뽑았고요. 조선일보는 정부는 버스 파업 막았다는데 국민은 연 1조 5천억 더 낸다. 이렇게 제목으로서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사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 대책을 일찌감치 파악하고 있었고 계속 논의는 되어 왔어요. 그렇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년 동안 매일 대응 필요성만 강조했을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다가 버스 파업하겠다라고 하니까 하루 사이에 세금 투입에 기댄 땜질식 대책을 발표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것이고요. 조선일보는 그 돈이 연간 1조 5천억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또 추산을 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청년 실업률 관련된 헤드라인인데 지난달에 결과가 좋지 못하다 이런 기사예요. 그렇습니다. 이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20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를 했는데 만 15세에서 29세 청년 실업률이 11.5% 기록했는데 이 수치가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동아일보가 헤드라인으로 다루네요. 4월 청년 실업률 11.5% 20년 만에 최악입니다. 그리고 경제 이슈 중에 빼놓을 수 없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네, 한겨레가 다루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한국, 일본, 대만 IT 기업들 불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스마트폰하고 노트북 포함해서 사실상 중국 상품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는데 아무래도 중국 전자 부품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이제 한국, 일본, 대만인데 이 기업들이 좀 큰 타격 입게 됐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도 급락한 상태여서 지금 앞으로도 큰 어려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지난 2016년 수치 보면은 한국의 스마트폰 부품 수출액 244억 달러가 이제 중국으로 수출한 그 돈인데 그 중에서 중국 수출 비중이 80.3%나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수출 금액과 비중 모두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어서 정말 큰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에게 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 예.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신문들 쭉 보니까 사진들이 눈에 띄는데 우리가 뭐 덥다, 여름 왔다 이러면 꼭 나오는 사진 있잖아요. 분수대. 예, 분수광장에서 아이들 막 뛰어노는 거. 맞아요. 오늘도 역시 보이더군요. 바로 그 사진입니다. 경향신문이 무더위의 분수놀이, 광주 33.1도 첫 폭염주의보. 뭐 앞서서도 전해드렸죠. 광주 한낮 기온 33도 넘었고 광화문 광장 찾은 초등학생들이 뛰어노는 모습 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뭐 사실 저녁 뉴스 보신 분들은 대부분 보셨겠지만 어제 그 굴착기가 안양교를 덮쳤어요. 정말 아찔했죠. 이 중앙일보가 일면에 사진 실었고 무너진 대형 굴착기 서울 안양교 덮쳐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이었고요. 그 구로동 안양교 확장공사 현장에서 굴착 장비가 다리 위로 그냥 그대로 그렇죠. 고꾸라진 예. 그런 사진입니다. 대형 건설 장비 다리가 이제 다리 위를 가로질러서 쓰러졌고요. 수십 미터 길이 장비가 반대편 있는 인도까지 덮쳤습니다. 정말 다행인 게 지나가던 분이 없어서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거죠. 네. 어쨌든 정체가 퇴근길이었기 때문에 극심했습니다. 엄청났더군요 어제. 예, 남부순환도로 다니시는 분들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네. 인터넷 살펴보죠. 인터넷 뉴스 토픽 역시 사고 소식이 먼저 보이는데 송도 사고 키워드입니다. 이거 참 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어젯밤 8시쯤 인천 송도 국제도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그 스타렉스 승합차하고 카니발 승합차가 추돌을 했는데 이 안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2명이 숨졌고 또 카니발 운전자, 길 걷던 대학생 1명까지 총 6명이 다쳤습니다. 이 중에 또 초등학생 1명은 중상이라고 하는데 그 축구 클럽 다니던 초등학생 5명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어른들의 부주의가 부른 참사여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희생을 당해서 더욱더 가슴이 아프군요. 그리고 다음 키워드는 또 방화 소식이 있었어요. 호텔에서 예. 그랬죠. 어제 오전 대구 인터블고 호텔 별관에서 네. 방화로 인한 불이 나서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그 별관에 115개 객실이 있는데 25곳에 40여 명이 묵고 있었거든요.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 호텔 직원들이 정말 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네. 그 주변 순찰하던 관리 직원 2명이 불 난 거 보자마자 곧바로 대피 방송했고요. 스프링클러도 곧바로 작동했어요. 스프링클러 작동 안 된 적이 상당히 많았는데 항상 뉴스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쵸. 근데 이게 작동되니까 빠르게 진화가 됐고 이제 현장에서 용의자를 검거했는데 50대 남성이었고 이 사람 차를 봤더니 칼, 톱, 공구 있었고 기름통 대여섯 개가 들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화 사실 시인했는데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 지금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마약했는지 여부까지도 지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 유승현이라는 사람 이름인데요. 네. 김포시의회 의장지는 그 유승현 씨가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금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그 어제 오후 4시 57분쯤에 김포시 자택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에 말다툼 벌이다가 주먹과 발로 아내를 수차례 폭행해 숨졌다는 거죠. 예. 그 직접 또 신고를 했어요. 출동하니까 이미 호흡이 멈춰 있는 상태였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소 성격 차이 때문에 아내하고 불화가 있었다.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아내를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 그러기엔 너무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고 사실 성격 차이는 모든 부부가 한 번쯤은 겪는 일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폭행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어쨌든 또 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왠지 보입니다. 뭐 이 상습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 대목들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예. 시의회 의장을 지냈던 사람이라 또 이렇게 뉴스에 전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동파이프 공장 근로자 사망이라는 키워드도 있는데 짧게 한번 볼까요? 예, 그러니까 권유부 자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근로자 사망 소식은 저희가 꼭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신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양주 동파이프 생산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기계의 머리 부분이 끼이는 사고가 났고 기계가 멈춘 상태에서 작업하다 갑자기 기계가 움직여서 늘 기계 끼임 사고는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지 계속 이런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지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안전함이 최우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빅커뮤니케이션